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2번을 찍은 유권자들 가운데는 노인, 어르신 등 고령자가 유난히 많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 덕에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을 아직도 열렬히 지지하는 연령층이 60대, 70대에서 유독 많이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이분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탄생한 정부가 바로 윤석열 정부입니다. 이런 윤석열 정부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자신들을 지지했던 노인, 어르신,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한 복지 정책을 더 열심히 만들고 시행해야 맞는 건데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반대로 이들을 위한 복지를 줄이고 예산을 삭감하는 이율 배반적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런 내용을 보고도 아직도 내가 투표를 잘했다고 생각할까요? 그렇다면 그건 추종이며 맹종인 거죠. 대구에 빨간 깃발만 갖다 꼽아놔도 당선이 된다는 말과 다를 바가 없는데요. 누가 나오든 그 당에서 출마한다면 60, 70대 연령층의 선택은 같을 겁니다. 시간은 길고 노동 강도 역시 센 민간 일자리로 어르신들을 내몰고 있습니다. 급기야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 예산도 5.1%나 삭감했습니다. 고유가에 다음 달부터는 전기와 가스 요금이 또 오를 텐데 당장 어르신들께서 어디서 올 겨울을 날지 걱정만 쌓여갑니다. 돌봄, 교육, 건강 등 필수 공공 영역을 민간에 맡기겠다는 윤석열 정권의 발상은 약자 복지가 아닌 각자 도생 복지일 뿐입니다. 60조라는 막대한 초부자 감세부터 하려다 보니 정작 필요한 곳에 쓸 예산이 없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민생 시름이 깊어만 가는데 취약계층 지원부터 줄이는 게 윤석열식 약자 복지입니까? 어르신, 장애인, 자영업자, 농민, 청년 등 어느 때보다 고통스러운 국민 삶에 조금이라도 보탬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민생 예산 반드시 확보하겠습니다. 아울러 22대 민생 법안도 정기국회에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어르신 기초연금 확대법과 출산 보육수당, 아동수당 확대법으로 취약한 고령층과 학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덜겠습니다. 가계부채 대책 3법으로 은행의 금리 폭리 방지와 불법 사채 금지, 신속 회생이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맡고 있는 쌀값 정상화법과 노란봉투법도 민심에 따라 조속한 법제화에 나서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쟁력을 높일 납품단가 연동제도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과 충분한 예산 확보 등으로 실질적인 장애인 국가책임제가 전면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할 정부 여당에 거듭 촉구합니다. 정기국회는 국민을 위해 국회가 본격 일해야 할 시간입니다. 당내 권력 다툼, 야당 탄압은 즉각 중단하고 국민을 위한 민생 예산과 민생 법안 처리에 적극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윤석열 정부의 복지 민생 정책에 대해 고물가, 고금리로 민생의 시름은 깊어가는데 취약계층 지원부터 줄이는 것이 윤석열식 약자 복지인가라며 강력 비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회의에서 임기 내 60조라는 막대한 초부자 감세부터 하다 보니 정작 필요한 예산을 쓸 것이 없다며 이같이 직격했는데요. 그러면서 여권을 향해 당내 권력 다툼과 야권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을 위한 민생 예산과 민생 법안 처리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 정부가 내년도 공공 일자리 6만 1,000개를 줄이는 대신 시장형 일자리 3만 8천 개를 늘린다고 발표했다. 이는 고령층에서도 취약한 어르신을 위한 일자리를 대폭 줄인다는 것이며 일하는 시간은 길고 노동 강도가 센 민간 일자리로 어르신을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 예산도 61% 삭감했다며 고유가에 다음 달부터 전기 가스 요금이 또 오를 텐데 당장 어르신들이 어디서 올겨울을 날지 걱정만 쌓인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돌봄, 교육, 건강 등 필수 공공 영역을 민간에게 맡긴다는 윤석열 정부의 발상은 약자 복지가 아닌 각자 도생 복지일 뿐이라고
비판했는데요. 박원내 대표는 22대 민생 법안의 추진에도 속도를 높여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민생입법 과제에는 기초연금 확대법, 출산보육수당 확대법, 노란봉투법, 쌀값 정상화법,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법, 서민주거안정법, 온전한 손실보상법,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법 등이 포함됐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걸까요? 오로지 초부자 감세, 이를 통해 줄어든 세수를 엉뚱한 복지정책 예산과 공공요금 인상으로 충당하려 하는데요. 이 나라가 누구를 위한 나라인가요? 대한민국 상위 5%를 위한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이찍들의 손가락을 어떻게 하고 싶습니다. 이번 사건만 놓고 보자면 어쨌든 간에 조문을 중심으로 한 추모 일정이잖아요. 예. 영국에 방문했던 것 자체가. 근데 도착해서의 첫 일정조차 진행하지 못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변명의 여지가 없죠. 아무리 어떤 이런저런 상황을 얘기하더라도. 그리고 또 상황이 그렇게 합리적으로 들리지가 않고. 좀 저는 일찍 가면 됐죠. 저는 도착 전 기준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게요. 예. 저도 의전 일을 했지만 각국이 의전 스타일이 조금씩 달라요. 근데 영국을 놓고 보면 사전에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를 설명을 다 해주는 쪽이에요. 심지어는 갖다 놓는 정상 앞에 놓는 종이의 색깔까지도 지정해 주니까. 그러니까 영국이 시간 개념이나 혹은 시간별 운영 계획에 대해서 한국 정부에게 얘기해 주지 않았을 거라고 판단하는 건 무리라고 보고요. 그래서 분명히 몇 시까지 도착하지 않으면 조문이 어렵다는 말을 못 들었을 거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출발 시간을 당기거나 혹은 예상된 조문 시간 조문할 수 있는 예정된 시간에 도착하면 됐을 일을 더군다나 무슨 민항기로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시간을 얼마든지 조정해서 출발할 수 있는 전용기로 가면서 그 시간을 못 맞췄다는 건 좀 변명 여지가 없죠.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 비서관은 20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에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조문 일정이 취소된 것을 두고 실제로 빈소에 방문해 헌화나 분향, 어떤 조문 행위를 하지 못한 건 잘 설명이 안 된다며 대한민국 정부의 준비 소홀과 조율 미숙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탁 전 비서관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 부부의 영국 방문 자체가 조문을 중심으로 한 추모 일정인데 도착해서 첫 일정조차 진행하지 못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선 참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 전직 청와대 의전 비서관의 눈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조문 취소 사태를 요목조목 따져가며 지적했습니다. 탁 전 비서관은 조문 일정 조율이 제대로 안 된 원인에 대해 지금 외교부 장관이 동행하지 않았다. 외교부 장관이 대통령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는 아주 드문 경우라며 게다가 영국 대사가 공석이다. 현장을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외교 경험이 미숙한 대통령을 거기다 그냥 던져버린 거나 마찬가지라고 본다고 직격했습니다. 아울러 조문록 작성이라는 게 결국 방명록 작성하는 게 아닌가라며 조문은 하지 못하고 운구가 떠난 다음에 홀로 남아서 방명록을 작성하는 게 조문을 대처할 수 있는 건가라고 반문했습니다. 글로벌 호구가 되어버린 대한민국 대통령. 밉든 곱든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다는 게 슬프기까지 합니다.